하고요. 자, 개별원가 계산의 원가 계산 방법의 분류. 여러분들 여기서는 개별원가 계산, 종합원가 계산 이 두 개만 일단 보시면 되겠고 이따가 잠깐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개별원가 계산이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개별원가 계산이란 설명을 해주면서 특징되는 용어들 아까 제가 얘기해드렸던 제품의 종류, 제품별로 원가 계산한다 그랬어요. 왜? 얘는 하나하나당 제품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종류나 규격이 다양한 개별적인 생산 형태의 기업에 적용되는 원가 계산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조선업, 나오죠? 업종들, 조선업, 건설업, 기계, 제조업, 특별, 제가 아까 주문 생산이라 했었죠? 주문 생산이나 제품을 개별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의 원가 계산에 적합합니다. 라고 얘기 나와 있어요. 원가 계산을 사용하는 기업은 생산되는 제품이 서로 다르므로 개별 작업별로 구분하여 원가를 쉽게 합니다. 여기서 작업이란 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재료나 노동력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단위를 얘기한다 그러는데 여러분들한테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농업이 대표적으로 설명해 드린 거예요. 자, 이거 원가를 짓게 할 때는 두 가지가 우선 용어 중에서 제조지시서는 특정 제조지시서라고 얘기해 드렸죠. 왜? 특정 제품을 제조하는 명령하는 거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아까 원가 집계표 또는 작업 원가표라고 불러요. 작업 원가표만 들어가게 되면 얘 개별 원가 계산하는 거 이렇게 이해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제조지시서라고 모양이 나와 있네요. 제조지시서 모양 보니까 등등등 이렇게 생겼구나. 이게 회사마다 다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죠? 그 내용만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죠? 좀 이따 읽어보라 그랬어요. 자, 작업 원가표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생성되어 있고 여기 화면에 보시게 되면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 얼마 발생했다고 쭉 나와 있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개별 원가 계산 절차가 나와 있는데 아까 직접 원가는 뭐 하고 뭐 협력업체들이 바로 계산할 수 있다 그랬었죠. 직접 재료비하고 얘는 추적이 가능하니까 다 바로바로 집계할 수 있다 그랬었죠. 두 번째는 뭐 하래요? 제조간접비 배분하래요. 근데 얘는 직접 추적할 수가 없죠. 모든 그 협력업체 단위별로 다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집계해야지만이 제조간접비가 얼마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그걸 역으로 집계한 다음에 거꾸로 배분해 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지 원가 계산을 할 수 있죠. 다시 한번 여기 보시게 되면 개별 원가 계산의 제조 원가는 여기 두 개 합친 거 직접비라 그랬었죠. 그 다음에 여기는 간접비라 그랬었죠. 그래서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하는데 핵심 과제는 뭐가 제일 핵심이다? 이 제조 간접비 배분하는 게 얘가 핵심 과제라 그랬었어요. 됐죠? 그 다음 거. 자, 개별 원가 계산의 특징이라 그랬었는데 아까 품종은 지금 그 배 만드는 데 가보면 배가 하나밖에 딸랑 없을까? 그건 아니겠죠? 그럼 망하겠죠? 배가 종류별로 많이 있어요. 각각의 그 배마다 가가지고서는 거기 협력업체들이 작업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배 만들 때 내가 심심해서 만들어놔요, 미리? 그랬다가는 거시기 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조선업을 설명해 드리는 것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용어 다품종 소량 생산, 그죠?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는 게 개별 원가 계산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주문 생산, 그 다음에 제조 원가는요 작업별로 작업별 또는 제품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제조 지시서는 무슨 제조 지시서? 특정 제조 지시서, 개별 제품별로 됐어요? 그 다음에 작업 원가표, 원가 집계할 때는 작업 원가표에서 한다. 핵심 과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조간접비, 배부에 따르고 업종은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들렸겠죠? 자, 이제부터는 뭘 설명해 드리려면은 아까 얘기해 드렸던 대로 지금 개별 원가 계산에서는 직접 재료비하고 그다음에 직접 노무비는 집계하는데 문제가 될 게 없다 그랬었는데 문제는 제조 간접비를 배부해 주는 게 핵심 과제라 그랬단 말이죠. 제조 간접비 배부.
이게 핵심 과제인데요. 그러면 제조간접비를 어떻게 배부할 것이냐, 이제 이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제조간접비를 배부할 때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는데, 여기 나왔던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이라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 하는데 이런 용어를 사용해요? 제조간접비 배부하는 방법에 따라서요.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데 하는데 틀렸네. 정상 개별원가 계산이라는데, 지금 이 두 가지는요, 제조간접비를 갖다가 배부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런 용어로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원가 계산할 때요, 아까 그 배에서 조선업에 할 때 제조간접비가 발생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요, 1월부터 12월까지 작업을 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1월부터 12월까지 작업을 했는데, 지금 1년 동안에 발생한 제조간접비, 여기서 지금 첫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라고 되어 있죠. 실제로 발생한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 제조간접비를 갖다가 이거 정확히 계산하려면은 12월 달까지 발생했던 제조간접비를 다 집계를 해야 되겠죠. 집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각 협력업체별로 배부해줘야 되겠죠. 근데 제조간접비까지 들어가야지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는 매월별로 지금 다 집계가 돼 있겠죠. 근데 제조간접비를 갖다가 집계해서 배부하려면 12월까지 기다려야지만이 실제로 발생한 제조간접비를 배부해서 정확하게 그 금액을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간접비가 배부돼야지 이제 원가가 다 확정이 되는 거죠. 원가가 확정이 돼야지 손익계산서가 작성되죠. 손익계산서를 보고 경영진들이 의사결정을 하겠죠. 그러면 이 회사의 경영진들은 12월 달까지 기다려야겠네. 제조간접비가 배부 안 됐으니까 원가가 안 나왔을 거고, 원가가 안 나왔으니 손익계산서가 완성이 안 됐을 거고, 손익계산서가 없으니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겠죠.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실제 개별원가 계산은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비를 배부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러니까 이 방법은 사용하겠다 안 하겠다, 잘 안 해요. 근데 배 만드는 일이 하루 이틀 일인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농업비, 직접 재료비가 됐던, 또는 직접 농업비가 됐던, 그 다음에 그 발생했었던 제조 간접비를 갖다가 결정할 때 실제로 발생한 것을 기준으로 배부하는 방법도 있고, 여기다 써놓는 거예요. 실제로 발생한 제조간접비를 집계해서 배부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예정을 해가지고서는 제조간접비를 갖다가 계산해서 적용하는 방법도 있더래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지금 아까 설명해드렸던 대로 여기 실제는 어때요? 실제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12월까지. 얘는 말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예정은
예정은 어차피 연말까지 못 기다리고 매달 손익계산서를 계산해서 그 결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1년치를 연초에 발생할 걸 연초에 미리 예상을 해서 계산을 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제조간접비를 예상해 갖고서는 배부하면 실제로 직접 재료비는 실제죠. 직접 노무비도 실제죠. 근데 제조간접비는 얘는 예상이란 말이야. 근데도 반영시켜 놓으면 원가가 일단 들어갔으니까 매달 손익계산서는 만들어지겠죠. 근데 거기서 뭐는 예상이에요? 제조간접비는 예상이잖아. 그래서 그걸 그대로 1년 동안 사용해요. 그러다가 연말에 이제 실제 제조간접비 짓게 하겠죠. 여지껏 예상했던 금액 반영해서 사용했던 거 있겠죠. 그리고 그 차익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차익만 30일날 싹 조정하는 거야. 그러면 매달 그 손익계산서가 작성된 걸 보고 경영진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니 되게 유용하겠죠. 그러면 어떤 게 정상이에요? 실제 회사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실제 개별원가 계산을 사용하겠다. 정상 개별원가 계산을 사용하겠다. 정상 개별원가 계산이 바로 이 예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으로 일반 기업들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개별원가 계산 방법이라 해서 용어도 정상 개별원가 계산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배부하는 방법이 실제 개별원가 계산과 정상 개별원가 계산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는 건 설명은 끝났고요. 그래서 실제 여기 제조간접비를 실제 발생한 거, 그다음에 예정으로 발생했던 거 계산하는 방법을 제가 여기다 잠깐 써드릴 거예요. 여기 지울 거예요. 자, 했으면 이제 한번 보자고요. 제조간접비가 발생했는데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방법은 우리 아까 그 퍼센테이지 또는 발생한 횟수 갖고 여기 비례식으로 전체분에 발생한 거 이렇게 배부했었죠. 얘도 방법은 똑같아요. 근데 금액 기준으로 배부하는 방법이 있대요. 그다음에 시간 기준으로 배부하는 방법이 있더랍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금액 기준으로 배부할 때 직접 재료비 기준으로 배부하는 방법, 그 다음에 직접 농업비 기준으로 배부하는 방법, 그 다음에 직접 원가 기준으로 배부하는 방법. 이거 직접 원가는 뭐예요? 직접 원가는 뭐뭐 합친 거라 그랬어요.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농업비 합친 금액을 우리는 직접 원가라 그랬었죠. 두 개 합친 방법으로 합계를 내서 계산한 방법으로 배분하는 방법도 있더래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시간 기준으로 배분하는 방법도 있는데 시간 기준은 직접 노동시간이 됐든지 그 다음에 기계 시간이 됐든지 뭐 만들기 위해서 돌아가는 기계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런 기준으로 배부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린 얘 용어들을 갖다가 배부 기준이란 용어로 앞으로 사용할 거예요. 배부 기준의 다른 말은 여러분이 배웠던 조업도란 뜻이에요. 조업도에는 뭐뭐 있다 그랬죠? 생산량, 작업시간, 그쵸? 앞으로는 조업도, 다른 말로는 그 조업도를 기준으로 해서 배부를 하겠대요. 배부하는 방법은 내일 가르쳐 줄게요. 자, 그래서 배부 기준의 다른 말, 앞으로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그다음에 직접 노동시간, 기계시간 이런 게 나오면은 우리 용어를 뭐라고 이제 기억한다? 배부 기준. 오케이? 배부 기준이고 다른 말로는 또 뭐라고도 부른다고요? 조업도라고도 불러요. 되셨나요? 자, 여기서 이제 공식이 나와 있는데 이걸 보면은 여러분이 헷갈릴 것 같으니까 일단 배부할 때 여기 배부하는 기준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오늘은 적어만 드릴게요. 내일 여기부터 다시 또 복습하고 설명해 드리면 우선 오늘은 공식 아닌 공식이에요. 우리 지금 개별원가 계산에서 지금 뭘 배우고 있는 거예요? 제조간접비 배부하고 있는 걸 배우는 거예요. 제조간접비가 중요하다고 있기 때문에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데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었어요. 실제 배부,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비를 다 집계한 다음에 정확하게 계산한 걸 배부하는데 실제로 쓴다 안 쓴다? 이건 거의 쓰지 않아요. 그렇다고 실제로 발생한 걸 집계할까 안 할까? 당연히 해야죠. 왜? 그래야지 정확한 금액이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손익계산서에는 매출원가에 우리 어저께 얘기할 때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가 집계가 돼야지 원가, 매출원가 계산된다 그랬죠? 그 매출원가는 저기 실제 금액이 들어가야 돼요? 예상한 금액이 들어가야 돼요? 실제 금액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집계를 한단 말이죠. 근데 1년 동안은 뭘 사용하고 있어요? 예정 배부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계산 요거 제가 써드리는 게 이 제조간접비 배부 계산하는 문제에 대해서 앞에서 제가 공식 같은 거 가르쳐드리면 저 별 손 안 대고 용어만 여러분이 구분할 줄 알면 거기에다 숫자 갖다 집어넣으면 답이 다 나왔죠. 예각해요. 그래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은 뭐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일 다시 복습할 테니까.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예정 배부라고 불러요. 그런데 실제 배부가 됐던 예정 배부가 됐던 우리는 두 가지 용어를 갖다가 기억해야 되는데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첫째 실제 배부율이라는 걸 하나 계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 배부액이라는 걸 계산해야지 돼요. 실제 배부율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실제 배부율은 제조 간접비 얘를 갖다가 나누기 배부 기준 이렇게 나눠주면 돼요. 자, 다시 실제 배부율이라는 것은 제조간접비를 배부기준은 아까 제가 조업도라 그랬었죠. 근데 여기 배부할 때는 배부기준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할 거예요. 내일 한번 더 연습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배부율, 보통 우리 배부율 그러면 퍼센테이지를 자꾸 생각하잖아요. 여기서는 배부하는 그 비율, 금액을 갖다가 보통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배부율 그러면은 금액도 될 수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해 드리게 되면 여기 제조간접비 지금 얘 실제라 그랬죠. 여기 제조간접비 쓴 그 내용이 얘가 지금 예상이 아니라 요 말을 제가 줄여서 쓴 거예요. 빼놓고. 왜냐하면 실제이기 때문에 제조간접비가 1년 동안 발생한 실제 제조간접비예요. 배부기준 나누는 것도 얘도 마찬가지로 실제 배부기준이에요. 실제 배부기준인데 금액을 갖다가 혹시 우선 잠깐 이해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볼게요. 1년 동안 발생한 제조간접비가 지금 1,000원이래요. 오케이? 근데 1년 동안 작업했던 그 우선 예를 들어서 작업 시간으로 할게요. 작업 시간이 100시간이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실제 배부율은 얼마로 계산이 되겠어요? 실제 배부율은 얼마? 1,000원을 100시간으로 나누어 보세요. 10원이 발생되겠죠? 그러면 1시간당 실제 시간이 작업 시간이 발생하면 거기다가 그 시간에 그 10원 곱해주게 되면 제조간접비가 딱 계산된다는 뜻이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렇게 된다는 뜻이고 이번에는 실제 배부액을 계산해야 되는데 실제 배부액은 또 어떻게 계산되느냐면 실제 배부율 곱하기 실제 배부액 실제 배부 기준 이렇게 곱해주기만 하면 된대요.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여기 실제 배부율은
여기서 그대로 온 거죠. 계산된 거 그대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뭐 별반 어려울 거 없어요. 갖다 쓰면 되겠고, 자 여기 실제 배부 기준 위에 나와 있죠. 실제 배부 기준 똑같죠. 그러면 금액으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실제 배부율은 지금 여기 얼마 계산됐어요? 여기 위에서 10원이라고 얘기해 놓았죠. 실제 배부 기준은 얼마예요? 100시간이 발생한 거죠. 곱하면 실제 배부액은 얼마 나와요? 1000원. 이렇게 나오겠죠? 그 위에 거하고 아래 거하고 다른 게 있어요? 똑같죠? 얘는 실제로 발생했기 때문에 틀리면 안 되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이 나와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내일은 여기 실제 배부 여기부터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험 문제는 얘가 나와요. 예정 배부. 왜? 얘가 실제 실무에서 사용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예정 배부율을 계산해야 되는데요. 자 보세요. 차이점이 뭐냐면 지금 위에 있는 실제 제조 간접비는 금액을 다 짓기 하기 위해서는 1년 걸리죠. 근데 여기다가 우리는 제조 간접비인 건 똑같아요. 근데 이 제조 간접비를 나누기 뭘로 나눠주느냐고요? 배부 기준으로 나눠줄 거예요. 이 아까 얘기했던 거 조업도라 그랬죠? 그러면 아니 선생님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내용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이 제조 간접비는 지금 우리가 예정 다른 말로 이런 말도 예상 이런 말 하면 다른 말인가요? 그러면 예산이라고 하면 다 똑같은 말들이에요. 즉 제조 간접비가 실제로 발생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세워놨다든지 예정을 했다든지 그 다음에 예상을 하고 있다든지 실제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리고 배부 기준 조업도 얘도 예상이에요. 예상. 그러면 예를 들어 보면 어떻게 된다는 뜻인가?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 제조 간접비 여기 차이가 요거 있잖아요. 얘는 12월 기준이고 우리가 실제로 발생한 거라 그랬죠. 근데 우리가 지금 계산하는 얘 있잖아요. 얘는 연초에 계산이 돼요. 실제 발생한 거 거리 멀죠. 연초에 계산을 해가지고서는 1년 내내 얘를 갖다가 사용할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조 간접비 실제로 발생한 거다? 아니에요. 배부 기준도 실제로 발생한 거다? 아니에요. 둘 다 예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정 배부율은 1시간당 얼마를 갖다가 우리가 배부할 거냐, 얘는 결국은 연초에 결정되는 예상 금액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주면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제조 간접비가 얼마가 발생할 거라고 예상했냐면 1200원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그러면 작업시간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작업시간은 예를 들어서 1000시간이 들어갈 거라고, 아니 100시간? 100시간? 10시간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했다고 쳐요. 그럼 1200원을, 이거 소수점 나오려나? 1200원을 나누기 90하면 1200원을 나누기 95 하면 짜증나. 아니 100시간 똑같이 해. 그러면 지가, 자 예상되는 배부 기준은 100시간이라고 예상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은 배부율은 얼마가 계산되겠어요? 12원이 예상이 되겠죠. 근데 여기도 똑같이 예정 배부율을 계산했다면은 그 다음에 예정 배부액도 계산이 돼야 돼요. 예정 배부액을 계산을 해놓고 예정 배부액은 여기 예정 배부율 그대로 곱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제 배부 기준,
지금 위에 배부 기준은 예상이었지만 우리가 이제 예정 배부율을 곱해줄 것은 실제로 발생한 그 배부 기준 작업 시간에다가 이 배부율을 갖다 곱하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차이가 나는 게 여기 실제라는 거. 예정 배부율 계산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계산한 대로 한번 반영을 시켜보자고요. 여기 초록색으로 했으니까 예정 배부율은 얼마야? 여기 예정 배부율은 12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실제 배부 기준, 실제로 발생한 시간이 110시간이래요. 예정한 거하고 다를 수도 있겠죠. 예상한 거하고. 그러면 예정 배부액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1320원 나오죠? 그러면 예정 배부액은 1320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예정 배부를 사용하게 되면 지금 손익계산서에 들어가 있는 그 매출원가는 실제겠어요? 예상이겠어요? 예상 금액이죠. 근데 재무제표에 예상 숫자가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반드시 뭘로 반영시켜줘야 돼요? 실제로 발생한 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런 게 하나가 더 필요해. 뭐가 필요하냐면 그 예정된 것과 실제로 발생한 거에 대한 차이. 뭐에 대한 차이냐면 제조 간접비. 제조 간접비에 대해서요. 왼쪽에다가는 비용이죠. 왼쪽에다가는 실제 발생액, 제조 간접비, 실제 발생액을 써주시고요. 여기 대변에다가는 예정 배부액 이걸 써주시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림으로 보여드리게 되면 지금 여기 실제 배부액 얼마 계산됐어요? 1,000원 계산됐죠? 이거 여기다 써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예정 배부액 있죠? 얘를 여기다가 써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금액을 한번 반영해서 써봐 드릴게요. 실제 발생액은 얼마 나왔었어요? 1,000원 나왔죠? 그 다음에 예정 배부액은 얼마 나왔어요? 1,320원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속 1년 동안 사용했던 것은 예정을 사용했었어요. 그럼 우리 예상한 게 실제보다 많이 발생했어요? 적게 발생했어요? 우리 예상한 게 실제보다. 우리 예상한 게 기준이어야 돼. 뒷담화리 했지. 이걸 갖다가 과대 배부라고 불러요. 과대 배부 얼마만큼 많이 과대 배부했어요? 320원만큼 과대 배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 예정 배부액이 950원 나왔다고 쳐요. 그러면 우리 예상한 게 우리 실제로 발생한 것보다 적게 했어요? 많이 했어요? 얼마? 이걸 과소 배부라 그래요. 과소 배부는 50원. 이렇게 말로 표현할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놓고서는요. 지금 용어들이 되게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할 거라는 건 알겠는데 내일 다시 한번 요거 설명해 드리면서 계산 문제로 풀어보게 되면 결국은 여러분이 이 용어들을 잘 이해하면은 이 문제는 되게 쉽게 풀려요. 그리고 얘가 하나의 공식이에요. 지난번에 상품 매출원가 계산 하는 거하고 여기 상품 계정, 저기 손익 계정 나왔던 거 있었죠. 그게 한 세트 문제였던 것처럼 여기서는 요게 한 세트 문제예요. 네. 실제 발생액이 예정 배부액보다 작잖아요. 실제 그렇죠. 근데 과대 배부 우리 예상한 게 많아요, 적어요?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많아요. 많으니까 과대 배부. 예상을
금액을 많이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 발생액하고 비교했을 때 예정 배부액을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예상을 많이 했어요, 적겠어요? 그렇게. 그러면 그게 과대배보다 과소배보다. 이거 반대로 하게 되면 반대 답이 나오겠죠. 구분을 제가 얘기해 드린 거야. 뭘 가지고 구분해라? 예정 배부액을 갖고 기억. 그러면 얘를 전 저장을 시켜놔야 되거든요. 왜냐? 내일 이거 또 쓸 수 없잖아. 또 써? 나 이거 안 써도 되는 방법 알아. 저장이 있어요? 저장이 있더라고. 나 많은 걸 갖다가 저기 있어. 유명한데 옛날에 써놨던 것들 다 있었는데 여기 뭐라고 써야 되나? 제주한테 여러분과 종일반 제조 유자비 오늘 날짜가 며칠이지? 11월 23일이요. 이렇게 하면 내일 한번 쓸 수 있겠지? 이렇게 해놓고